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요즘 가요 차트 키워드 중 하나는 역주행입니다. 몇 년 전에 발매했던 노래가 그때는 차트 바닥권에 머물러 있다가 몇 년이 지나서 요즘에서야 차트 정상을 석권하고 있는 현상. 자, 바닥에서 정상으로. 이거 왠지 우리 표적 종목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정수 위원님의 표적 종목은 수익 정주행까지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수익 정주행을 원하시는 분들 오늘도 실전 매매의 정수와 함께 하시죠. 자, 저희 이정수 위원님의 종목 상담 참여 원하시는 분들 전화와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 방법을 조금 더 쉽게 바꿨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실전 매매 이렇게 4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서울경제TV에서 7월 17일 다음 주 토요일이죠. 오프라인 시크릿 강연회를 준비했습니다. 80명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장부터 좀 봐야 될 텐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독립기념일 대체 휴일로 휴장을 했던 가운데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 양대 시장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 켜고 있지만 연일 강세였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조금 쉬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시나요? 자, 역시 시장은 좋습니다. 계속 나쁜 얘기는 해드리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급등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이제 종목에서 이제 갈리게 되는데 급등한 종목들을 쫓아가지만 않으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 차바이오텍 드린 거 있죠? 드디어 3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수익률 계산을 제가 하진 않았는데 급히 오느라 차바이오텍도 한 40% 정도 수익이 났을 거예요. 40%가 넘어갔을 겁니다, 장중에. 그런 식으로 지금 종목들이 한 달에 1개, 2개씩은 폭등을 합니다. 자연과 환경도 한 100% 정도 올라왔죠. 그것도 드린 지 한 달 좀 됐을걸요. 그러니까 한 달 내에 종목들이 1개, 2개씩은 40%에서 100%가 넘어가는 종목들이 자주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대형주들은 안 움직이느냐? 대형주들도 갈 때 되면 다들 하나씩 움직여주고 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그동안 건설주 줄였던 종목들 중에서 금호건설은 되게 잘 갔죠. 그것도 단번에 40% 수익을 근처를 찍었고 그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은 추천해드리긴 했지만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걔는 100%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외에서도 현대건설도 추천해드렸는데 그것도 35%인가 하여튼 거의 40% 준하게 상승을 해줬고 다른 것도 다 움직였는데 이제 삼성물산도 거의 10% 넘게 수익을 내줬던 종목이었고 근데 HDC 현대산업개발만 하나만 말을 안 듣고 안 움직였다가 이제 수익이 잘 나고 있죠. 그래서 31,000원에 탔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아마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 좀 나고 있을 텐데 근데 이게 가격이 미달돼가지고 안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기도 하고 어쨌든 현대산업개발마저도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흔들렸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여주고 있는데 시장은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한번 우리가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내일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두고 있는데 매년 이제 다른 것보다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우리가 모두 다 그 초점을 두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제일 크다 보니까 지수의 영향이 당연히 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IT 국가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IT의 비중이 또 크다 보니까
IT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전망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시장이 요동을 치니까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해서 모두 다 다들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인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나오고 나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요. 분명히 실적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오나 안 좋게 나오나 그건 궁금할 필요 없어요. 좋게 나옵니다. 좋게 나오는데 빠지는 거냐 아니면 좋게 나왔는데 더 좋게 생각을 해서 올라가는 거냐 그 부분만 구분하시면 돼요. 좋게 나왔는데 빠지면 많이 빠지면 싸게 사면 되는 거고요. 적당히 빠지면 관망하면 되는 거고 많이 올라가면 팔아먹을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적당히 올라가면 그냥 냅두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근데 저는 삼성전자를 공략 안 할 거라 그랬죠. 삼성전자 공략할 돈이 있으면 다른 거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삼성전자 말고 다른 섹터들 하는 게 낫고 삼성전자를 할 거면 IT에서 바닥에 있는 다른 애들 하는 게 낫고 삼성전자가 가면 걔네들도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바로미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올 거를 기대를 하고 우리나라 지수도 급락은 없을 거예요. 흔들려도 쬐끔 흔들릴 거고요. 지수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도 지금 양봉 나오면서 우상방향으로 지금 틀고 있죠. 정상입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3,200을 단번에 깨고 이틀 만에 3,100을 깨고 3일 만에 3,000을 깬다. 그러면 비정상인데 이거를 떨어지는 걸 정상으로 보려면 하락장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크릿 강연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못 들어가고 들어가더라도 뭐 9월 달이나 올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 4월 달이나 그쯤이 돼야 뭐 하락장이 나오거나 뭐 폭락이 나오거나 한번 흔들 텐데 지금 당장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폭락이 없으니까 주식은 쉽죠, 그렇죠? 폭락이 없으면 되게 쉬워요. 폭락이 없으면 좋은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만 주워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갈 때가 되면 가요. 뭐와 같이? 자연과 환경처럼. 그래서 자연과 환경도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만 주워 담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108%, 110%, 그죠? 109%, 110% 올라가고 그리고 차바이오텍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여기서 이렇게 샀더니 그러니까 바닥에 다녔고 요 나라에서 공략했죠. 요 나라에서 11,750원에 공략했더니 41%, 43%, 그 정도. 그러니까 41, 2%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닥에서만 잘 건져놓으면 이렇게 움직이는데 때로는 건져놨더니 말을 안 듣죠, 그렇죠?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있으면은 그 종목이 경기 민감주가 됐든 소비주가 됐든 좋은 종목이면 갈 때가 되면 갈 텐데. 그래서 좀 보면은 지금 바닥에 있다가 다시 수익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3%인데 아마 이때에서 주워 담은 사람들은 수익이 한 7% 정도 될 건데 좋은 종목들을 잘 가려서 지금은 잘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인 것 같고요. 추격 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떠 있는 것들 조심하시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지금 제약주들 좀 흔들리고 있는데 고점에 잡으니까 그렇죠. 바닥에 있는 것들 편안한 것들 가지고 있으면 대형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개를 못하는 몇몇 종목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크릿으로 완전히 딱 꽁꽁 숨겨놓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안전해요. 오늘도 지금 잘 갑니다. 잘 가고 있는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시크릿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할 수가 없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안전하면서도 천천히 잘 갑니다. 마치 저는 세아베스틸의 느낌을 좀 보고 있는데 세아베스틸도 갈 때가 되니까 무지막지하게 잘 갔죠. 200% 넘게 올라갔는데 바닥에 있는 대형주들을 주워 담아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세아베스틸은 대형주는 아니에요. 중형주인데 바닥에 있는 거를 주워 담으면 안전해요. 물론 이렇게 급등하면 좋지만 이렇게 급등 안 하면 어떻습니까? 200% 안 올라가 상관없어요. 50%만 올라가도 감사합니다 땡큐고 30%만 올라가도 감사합니다 땡큐죠. 10%만 올라가도 어딥니까? 대형주가. 그래서 바닥에는 안전한 걸 들어가서 먹으면 장땡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장도 좋은데 뭘 욕심이 있다고 고점 있는 걸 들어가갖고 고생을 해요. 그렇죠? 바닥에 있는 좋은 종목들을 묻어 담으면 되는데 일단은 실전 매매에서 드리는 종목들은 이거 시크릿 종목을 드리는 건 아니고 매매적인 관점에 있는 종목들 혹은 좀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좀 드리지만 가끔 가다가 무거운 것들을 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이런 종목이 시가총액 큰 종목으로서 여러분들이 100억이 있으면 한 50억을 담아도 되는 종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시크릿 강연에서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은 소비주, 엔터주 쪽 속에서 좋아 보이는 혹은 예전에서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걸 또 잠시 뒤에 공개를 할 테니까요. 근데 가격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아침부터 뽑아놓으니까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릴 테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조정식 공략을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제가 이제 예상대로예요. 그렇죠? 예상대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갈정수라는 것도 있어요. 제갈정수. 그래서 제갈정수 이제 그 비단 주머니죠. 하나씩 전략을 드리는데 지금은 하락장의 위험을 대처하는 그런 복주머니가 아니고요. 실적 발표를 앞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을 좀 이따가 공개 방송, 이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더워질수록 시장도 같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장만 강해선 의미가 없죠. 내 계좌, 내 수익도 같이 빨갛게 익어가야 의미가 있을 텐데요. 자, 빨갛게 물들 수 있는 계좌의 비법, 오늘 방송 그리고 오늘 방송 이후에 진행될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이것까지 함께 하시면 그 비법들 다 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에 조금 더 힘이 될 표적 종목 만나러 가보시죠. 우선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들 이제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비아트론 소폭의 수익 내주고 있고요. IHQ와 농우바이오도 각각 0.8%, 0.4% 수익률 기록 중입니다. 자, 이번 주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어제 편입됐던 키스트 바로 수익권으로 직행했습니다. 1.3%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로써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267.4%를 기록 중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이 종목이 다시 돌아왔네요. CJ, CGV. 자, 제일 중요한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CJ, CGV 이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작년에도 바닥에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작년 대비는 이미 벌써 40% 수익이 나와 있는 종목인데 코로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해서 오늘 기사가 또 나오긴 했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기존에 있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지난주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는 영국에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사망자는 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백신에 대해서 개발이 계속 이게 mRNA 백신은 업그레이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저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도 지금 코로나 이슈가 있어가지고 영국 시장 어제 박살나지 않았죠. 그리고 미국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계속 안 빠지고 있죠. 우리나라 시장도 코로나 변이 얘기 나와서 급락 나오나요? 하나도 안 빠지죠. 그럼 소비주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변이 얘기 나온 지가 벌써 한 3주째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소비주들 폭락 나오나요? 한 20%, 30% 급락 나오고 있나요, 지금? 아니죠. 지금 슬슬 다시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죠. 제가 얘기한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변이는 사망자를 많이 양상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전에 있었던 원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셌던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전파력은 센지 모르겠지만 사망자는 늘지 않으니까 저도 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늘지는 않아요. 어쨌든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도 늘지 않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요. 확진자는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망자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주들의 흐름들도 양호하고 지수도 양호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블랙 위도우가 내일인가요? 내일 상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블랙 위도우 이제 마블 영화가 상영하게 되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많이들 보러 갈 것 같아요. 지금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은 뭐 마스크를 뭐 안 써도 된다는 얘기까지도 최근에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시 확진자가 이제 우리나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그 완화 조치를 또 다시 묶는 상황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하루에 3명 정도 평이해요. 계속 똑같아요. 3명, 2명, 1명, 3명, 2명, 1명 이런 수준이라서 그렇게 늘질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영화가 개봉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500만 명에서 750만 명 볼 것 같은데 5천만 국민 중에서 거의 10분의 1이나 그 이상 인구가 봤는데 8월 달 됐는데 확진자가 엄청나게 폭증하지 않는다. 혹은 사망자가 폭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는 소비주들 11월 달에 집단 면역 얘기 발표하고 저는 소비주들 이제 본격적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영화 관련주들은 오늘도 쇼박스하고 어제 CJ E&M 영화 관련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CJ CGV도 이중 바닥형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내년이면 다시 우리나라 1,000만 관객 다시 될 것 같아요. 빠르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까지 1,000만 관객 돌파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가 1,000만 관객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겠죠. 대한민국의 또 1,000만 관객이 또 달성이 됐다 하면서 뭐 코로나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뭐 슬슬 뭐 이런 기사 쓰겠죠. 그러면은 영화 관련주들도 원래 자리에서 반토막만 갖다 놔도 수익은 많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CJCV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나왔으니까 가격 전략 좀 이따 드릴 때 잘 공략을 해보시고 아마 이전에 갖고 있어서 궁금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시 조정받았는데 이거를 수익이 났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오늘 좀 이따 전략을 드릴 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일날 있었던 키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트 아침에서는 15,400원 기준으로는 1.3% 수익이 났다가 지금은 살짝 밀려있죠. 밀린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거 없죠. 눌림목이고요. 눌림목이고 가지고 있으면 알아서 얘가 올라갑니다. 이런 비슷한 차트가 이제 썬데이 토즈가 그랬죠.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가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데 뭐 조정받아도 거래가 뭐 크게 실리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겠으니까 요게 이때쯤에서 공략을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고 한 7% 정도인가 한 7% 정도인가 5% 정도인가를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가만 냅두면 3%는 달성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키스트는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요. 키스트는 과거에서는 이제 배용준 씨가 대표였지만 지금은 그 지분을 SM 엔터테인먼트한테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SM 엔터테인먼트의 회사예요.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열 회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최대 주주가 SM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SM, 여러분 잘 알고 있는 SM, 그 SM, 그래서 SM, CNC, SM, 얘네들이 강하게 움직이든 어쨌든 SM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키스트도 이름이 키스트라고 했지 이것도 SM 키스트로 바꾸면 더 잘 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연예인들 그 소속 연예인들 보면 유해진 씨 있고요. 뭐 많아요. 여러분들 그 키스트 그 홈페이지에 가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잘 아는 그런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쭉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그래서 이런 제작회사 그다음에 연예인 그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도 빠질 일보다는 올라갈 일들이 더 많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굳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SM에서 생각이 있다면 뭐 합병을 하든 아니면 어디다가 팔아도 크게 팔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넷플릭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티빙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OTT 시장에 대해서 이거를 먹어 들어가려고 컨텐츠들을 많이 사 모아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전초 기지를 지금 잡은 게 없습니다. 해외 자본이. 그러니까 투자는 했는데 아직 해외 자본이 뭐 초록뱀을 샀다. 아니면 SM을 샀다. YG엔터를 샀다. 그래갖고 거기서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아직 들어보질 못했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그 외국계 자본들,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든지 애플 TV라든지 디즈니 플러스에서 뻔하죠. 그러니까 그 인도 시장이라든지 중동 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동남아 시장을 잡으려면 한국 컨텐츠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향후 5년 안에 저는 뭐 적대적 M&A라든지 아니면 인수합병 이슈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뭐 키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그 엔터주들도 잘 보시는 게 향후에 미래 전망을 볼 때 그냥 뻔하니까. 왜냐면 이게 돈이 되거든요. OTT 시장은 앞으로 돈이 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율주행 세대잖아요. 여러분 운전합니까? 운전 안 한다라 그러죠. 그냥 그 안에서 이제 그 차 안에서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자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소화하는 시간입니다. 영화를 보든 거기서 휴식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는 그냥 누르면은 알아서 집을 가도 어디 가든 음성으로 다 얘기를 하죠. 뭐 집을 가죠, 뭐 어딜 가죠 그러면 차는 알아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 안에서 컨텐츠를 소화를 합니다. OTT 시장은요.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합니까? 인도 시장을 봐야죠. 중국 시장을 봐야죠. 중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이
차 그냥 대충 생기면 돼요. 그렇죠? 공유 자동차라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넓으면 장땡인 거죠. 왜냐하면 넓어서 누워서 OTT 보면 되니까. 그래서 컨텐츠를 소화하는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그러면 OTT 시장이 굉장히 커질 텐데 그러면 거기에 컨텐츠에서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컨텐츠 그 관련된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향후 10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에서 뭐 AMD 그렇죠? 엔비디아 자율주행 야 바닥에 샀었으면은 지금 뭐 미국 주식 샀었으면 뭐 1000% 먹었네, 뭐 5000% 먹었네. 그때 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과거 얘기고요. 현재에서 미래를 봤을 때에서 한국의 컨텐츠 이거 잘 보여야 됩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지금의 AMD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테슬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컨텐츠 시장을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키스트 그래도 3% 먹으면은 잘 파셔야 된다는 거 왜냐면 방송 규칙이기 때문에 3% 먹을 때 잘 파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 바로 CJ CGV. 자 CJ CGV 이미 벌써 움직여 버렸어요. 아침에 차트 모양이 좋아 보여서 오늘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려고 어제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기는 했는데 어제는 좀 애매했는데 오늘 아침에 쇼박스하고 얘 또 움직이더라고요. 영화 관련주. 쇼박스가 뭐 아침에 움직이지 않았었나요? 제가 잘못 봤었나? 어쨌든 쇼박스가 어제 어떤 모양이 좋아 보였고 쇼박스하고 그다음에 CJ ENM 어제 강했죠? CJ ENM이 최근 고점을 돌파하고 강하게 움직여주고 그래서 영화 제작 회사 그다음에 컨텐츠 회사 이쪽 애들이 다 움직여주니까 그러면은 이제 블랙 위도우가 이제 그 신호탄이 될 거고요. 계속 마블 영화들 재밌는 영화들 계속 나올 거니까 관련된 이슈들은 계속 살아날 거고 그 변이는 점점 사라진 얘기가 나올 거고 여전히 CJ CGV는 날바닥에 있고요. 날바닥에 있고 그러면 원래 자리로 회복을 하겠죠. 원래 자리로 다 회복하면 12만 원인데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 올해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10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 10년 동안 뭐 지겹게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내에서는 뭐 4만 원이나 5만 원 정도 갖다 놓을 수 있다고 봐요. 내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내년의 사이에서는 5만 원 정도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코로나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에서 공략을 하려면 지금 가격에서 쫓아가는 건 좀 그렇고 조정받을 때 31,200원 아니면 500원이 괜찮은데 일단 500원 이하로 200원이면 참 좋거든요. 근데 200원은 잘 안 내려올 것 같고 하여튼 500원 이하로 뭐 가격이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죠.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절반 이상 팔고 요만큼 남겨놓은 거 지금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만 해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욕심나시는 분들은 4만 원, 5만 원 내년까지 그래서 요 블랙 위도우 이제 개봉을 하고 코로나 사라지고 뭐 그러고 저러고 막 그러면 이제 슬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오늘서부터 조정받을 때 잘 보시라 해서 오늘 CJ CGV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CJ CGV까지 만나봤습니다. 31,500원 이하에서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CJ CGV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쫓아가는 건 언제나 금물인 거 아시죠? 조정 시에 좀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표적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들 노란톡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은 방송 이후에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이 참여 링크도 노란톡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무료 방송 링크 노란톡에서 받아보시려면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실전 매매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도 슬슬 움직이려고 그러네요. 자,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통화하고 싶었는데 반갑습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제넥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제넥신. 비중 18%고요. 네.
한 달 전에 구매했는데 94,600원에 매수했습니다. 94,000 얼마요? 600원. 600원. 600원이요. 네네네. 자, 지금 슬쩍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쪽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임상 한다라는 얘기가 작년에 나왔던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죠. 네네. 작년에도 나오던 얘기고 아마 그게 지금쯤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돼서 마무리가 돼서 지금쯤 제품이 나왔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품이 완벽하게 나와서 모더나와 화이자를 이기는 제품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대감만 네네. 있고. 그래서 기대감만 있고 지금까지 사실 못 만들었으면 네.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네네. 꼭 그것만 뭐 제약주가 꼭 코로나 치료제 못 만든다 그래서 제약주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뭐 다른 쪽으로 다시 이슈가 나오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으로는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정도? 네네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제약주들이 본격적으로 뭐 크게 갈 그런 이제 시즌도 아니고 원래 제약주들이 겨울에서 많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 좀 하고 있는데 이슈가 그쪽에 네네. 별로 나오질 않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그쪽보다는 이슈는 다른 쪽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모든 이슈가 글로 쏠릴 거고요. 네. 대선이 시작되면 대선 관련주들이 쏠릴 거고. 정치 관련주. 네네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코로나 이슈가 지금 최대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 더 어떻게 나와요? 그럼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네. 여기서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지금 뭐 화이자, 모더나 백신 뭐 생산하겠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생산하겠다, 뭐 위탁 생산하겠다, 뭐 하겠다. 코로나 이슈는 지금 최대로 다 올렸습니다. 이슈는 다 끌어당겨 올린 겁니다. 그리고 네네. 지금 뭐 얼마 전에 한 달 안 되게 뭐 우리나라의 그 제약 바이오 그 기술을 뭐 5대 뭐 기술력을 뭐 높이겠다라고 뭐 그때 많은 뭐 정부에서도 뭐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얘기는 있는 얘기들은 얘기 다 호재는 맞췄잖아요. 다 붙여놨어요. 네. 근데도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적당히 수익이 날 때 다른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수익은. 그래서 요거는 예. 10만 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를 다 하시고요. 정리하고요. 네네네. 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제약주들이 심심치 않게 그냥 혼자로 각계전투하면서 갑자기 급등이 나온 경우 있거든요. 네. 요 주식은 좀 금액도 좀 싸고 그래프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갈 것 같아서 했는데. 그렇죠. 의외로 안 그래프는 가더라고요. 괜찮아 보이는데 예. 그쪽 관련된 섹터들이 다 폭등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게 분위기가 각계전투예요, 올라와야만- 지금. 네. 네네. 각계전투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알겠습니다. 웃긴 게 뭐였냐면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걔네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유통되는 회사들 그다음에 그거에 준하는 뭐 옆에 이제 붙어 있는 별로 이슈 안 되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이고 본이 되는 회사들은 잘 안 움직여요. 예를 들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술력도 있고 모두 있고 얘가 그러면 30% 가고 폭등을 해야 되는데 올라갔죠. 예. 다른 다른 애들이 상한가 가고 폭등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은 이제 그 이슈몰이만 하고 작전 애들만 열심히 걔네들만 좋은 거예요. 작전 애들만 어제도 한컴 MDS가 뭐 그래서 폭등을 하고 뭐라고 그게 이제 그 메타버스 때문에 움직였군요. 그래서 다른 애들 보면 네. 막 이것저것 막 급등을 하고 그러는 걸 보면 지금 제약주의 지금 대장주들이 올라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옆에 있는 작전하는 애들 종목들만 급등락하게 되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매도하시면 매도하고 그렇죠. 나머지 뭐 건설주나 뭐 정책 관련주로 매수해야겠군요. 그쪽이 안전하게는 한데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갔죠. 네, 많이 올라갔는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제넥신처럼 완전 날바닥에 있는 대형주들도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예. 여기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시크릿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좋은 대형주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테마주로 보게 되면은 이거 말고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좀 전에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7월달, 8월달은 더 재밌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어 아시아요. 코아시아.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될까요?
12,630원에 8%인데요. 전에 한번 전화 드렸었거든요. 네. 예, 그때 13,200원에 5%였는데 전문가님께서 11,000원 되면 다시 전화하라고 하셨는데 아까 1,900원이길래 11,000원이 될 줄 알고 서둘러서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아. 네. 자, 지금 보니까 모양이 다시 이뻐지기는 했어요, 지금.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이제 음성인식 관련주로 지금 되어 있고, 실적은 뭐 평이하네요. 네. 그렇게 뭐 나쁠 부분도 없고 되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뭐 나쁠 부분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12,630원? 네, 매수가 낮춘 거가 이거예요. 아, 낮춘 거예요? 비중은 네, 8%시고. 그때 13,200원이었거든요. 아, 그러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를 예, 예. 일단은 가져가시고 더 오늘 살까요? 더 사도 되냐고요? 네. 네, 더 아니면 사도 그냥 돼요. 있을까요? 아, 더 추가 사도 매수가 돼요? 돼요. 되는데 요 네. 저점 자리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10,000원 잡을게요. 10,000원 깨지면 안 돼요. 네. 10,000원 근데 깨질 일도 별로 없어요. 장이 이렇게 강하고 좋은데 얘가 10,000원 깨질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 네.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반등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 욕심내지 말고 그냥 파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음성인식 관련주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인데 각광을 받을 거다 뭐 이렇게 이슈는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를 이겨먹지를 못하면 음성인식하고 지문인식하고 이런 애들은 왜냐면 삼성전자가 다 해먹으니까. 그렇죠? 아, 네. 물론 제가 이 코아시아라는 회사가 삼성전자 납품을 한다 안 한다 그건 조사하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얘는 벌써 삼성전자 엮여 있었으면 벌써 기사가 막 나오면서 급등을 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문인식과 그 음성인식은 이미 삼성전자가 이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납품이 되거든 뭐를 하든 그 메인 제품들은 코아시아 기술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뭐 그냥 약간 좀 싸구려 제품들이라든지 좀 그러니까 삼성, LG 말고 싸구려는 아니고 어쨌든 그 다른 브랜드 내지는 잘 사람들이 모르는 그 비주류죠. 비주류 같은 경우들은 뭐 코아시아 기술력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네. 지문인식하고 그러니까 지문인식하고 그쪽 생체인식 쪽은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성인식도 마찬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저는 이게 MCU 칩이랑 촬영용 반도체라고 알고 그랬나? 들어봤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음성 인식도 가지고 있고 시스템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네. 그래요. 그러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근데 주가가 근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전에 잘 갈 때는 상도 치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 과거에 이거를 이제 코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쪽은 음성 인식 관련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네. 얘기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억을 했었는데 차량용 네. 반도체 그 시스템 칩 쪽으로 이게 이슈가 돼 있는 부분들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났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들이 아직은 힘을 못 내고 있지만 네. 조만간에 힘을 내겠죠. 그동안 계속 네. 힘을 비축해 놨으니까. 한 5개월 못 갔죠? IT주들이. 그렇죠. 예. 얘도 마찬가지 5개월 못 갔죠? 그래서 얘도 네.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2,000원에서 차량용 13,000원까지는 가능한데 반도체라 하더라도 더는 못 가나요, 얘는? 그때 가서 우리가 고민하자는 얘기야. 좀 전 얘기가. 네. 그래서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12,000원과 전화 드려도 될까요, 전문가님? 그렇죠. 그때에서 다시 전화 주셔야 돼요.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꼭 전화를 주시고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차트 모양이 그래서 결론은 오늘 추가 매수도 되고 차트 모양이 좋아졌는데 이게 IT 섹터인데 이게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봐야 된다라는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가격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뭐 내일 눌림목이 있거나 할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오늘 천년봉이 보실 때 나왔으니까 오늘 장중에 최대한 싸게 공략을 해보세요 한번. 요 가격 이하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스님 한미사이언스인데 한미사이언스 오늘 많이 빠지던데. 얘가 밤에 자고 일하니까 시간 내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아침에 일하니까 그래가 있더라고. 그래 놀래서 전화드렸습니다. 근데 아침에 좀 빠지다가 다시 잘 버티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안 빠질기까 예. 그래서 더 빠질긴지 아니면 올라갈는지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72,400원입니다. 그래도 뭐 비싸게 사신 건 아니네요. 비중은요? 비중은 30%예요. 비중은 30%. 알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일단은 저항권에 부딪히는 자리라서 뭐 흔들릴 때가 됐으니까 뭐 흔들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저항 라인이 있잖아요, 왼쪽에. 네.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눌려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눌리려고 얘가 지금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느냐? 아니요, 아직 여기를 안 깼어요. 그러니까 84,000원 안 깨지면 쉽게 조정을 안 받을 수 있어요.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겠습니까? 아니요,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는 거는 정상이에요. 근데 안 떨어지겠다고 버티니까 신기할 뿐이지. 이게 되셨죠? 안 떨어지고 강하니까 되게 신기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떨어져 정상인 겁니다. 세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지금 보유한 입장에서 이거 떨어지면 안 돼라고 하지만 저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N자 목표치를 줬고요, 이미. 네. N자 목표치를 올라왔고 지금 저항 부분에서 돌파를 못했죠. 그럼 조정을 받아야죠. 근데 조정을 받을 시그널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정을 안 주는 거고 여전히 강해요, 지금. 세력들이 아직 안 팔고 있고 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얘가 mRNA 백신의 관련주에 또 속하기 때문에 네. 얘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는 떨어져야 돼요.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일 84,000이 깨지게 되면 절반을 매도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시면 되고요. 84,000이 안 깨지면 그냥 갖고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84,000원만 안 깨지면은 그렇죠. 보여도 괜찮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갖고 있는 비중이 좀 부담이 되고 좀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3분의 1은 먼저 미리 파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한 10% 정도, 15% 정도 매도할까 싶어갖고. 그러면 지금 그런 생각하셨다면 팔아도 되세요. 대신에 조금 팔았더니 팔고 나서 올라가는 거는 그냥 내 거 아니다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파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반만 팔고 반은 가져가야 되나? 안 그러면은 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아니요. 지금 보면은 아직 끝나진 않았으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전체 비중이 한 15% 정도만 파시고 네. 아니면 3분의 1, 15% 3분의 1, 30% 정도만 파시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되 84,000원이 깨지면 나머지 그 절반에서 못 판 부분이 있죠. 네. 그 나머지 부분만 더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목표지가는 얼마 정도 뜨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제가 별로 제약주를 좋아하진 않지만 목표치 많이 가면 한 12만 원 정도는 보이네요. 근데 그것도 10만 원 돌파하면 그걸 다시 연락을 주셔야 돼요. 10만 원 돌파하면 꼭 연락을 주셔야 그때 목표치가 나옵니다. 예, 저번에도 종근당발 해가지고 제가 수익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 종근당발 추천했었는데 무지막지하게 올라갔는데 그걸 또 사셨네. 맞습니다. 그래야 수익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게 80%인가 100 몇 프로 올라갔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간 제약주는 그러면 이게 10만 원 돌파하면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10만 원 오면 꼭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중간 시황 점검을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후에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도 진행되는데요. 이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링크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기 힘들다 하시던 분들 계셨는데요. 저희가 이 유튜브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으로 바꿨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실전 매매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에서 무료 공개 방송 참여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는 강연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7월 17일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이 오프라인 시크릿 강연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장에 천기누설을 하려고 이름부터 시크릿일까요? 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문자 샵 0082번으로 시크릿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은 강연이고 종목 상담은 지금 이 시간 방송 중에만 가능합니다. 자,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자, 일단 오늘의 표적 종목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CJ CGV 31,5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31,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절대 추격 매수는 금지입니다. 기다리고 있다 보면 또 조정되는 구간 오니까요. 그때 좀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500원 이 구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3,300선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0.45% 상승한 3,30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장 직후 좀 빠지는 듯했던 코스닥 시장 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플러스권 안착을 시도하고는 있는데 외국인 매물이 쌓여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0.1%가량 상승하면서 1,048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우려 때문에 학생들의 2학기 전면 등교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시각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주들이 강세인데요. 이런 반면에 여행주도 함께 강세입니다. 좀 상반된 것들이 같이 강세를 보여서 좀 시장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정수 의원님 역시나 시장의 정답, 역시나 바닥주인가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렇게 델타 변이에 대한 이슈로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이미 벌써부터 거기에 이제 패가 노출이 된 건데요. 델타 변이 이슈에 오히려 조정받을 때 싸게 사는 게 좋은데 그렇다 그래서 소비주, 여행주들을 싸게 사자 뭐 그런 관점보다는 그거에 영향받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싸게 사는 게 더 편안하겠죠. 그래서 실적주들 중에서 싼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도 보면은 지금 강해요. 아까도 시장에 대해서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 코스피, 지금 코스닥도 지금 플러스로 전환을 했네요. 연신 계속 고가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다 플러스 나와 있는 상황이죠.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도 오늘 반등 나오고 있고 하나투어도 오늘 4% 강하게 반등 나와주고 있고 코로나 뭐 변이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한들 뭐 끄떡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선방향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앞으로 좋아질 걸로 반영을 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아까 보니까 뭐가 움직였냐면 아까 후성도 좀 움직이는 것도 눈에 좀 보이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 건설 섹터에 있는 종목들 좀 강하고요. 그리고 SK 머티리얼 쪽도 강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강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SK 머티리얼즈 이런 거를 보면 시장은 참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떠 있는데 이게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겠다고 또 올라가요. 반도체 재료 장비 쪽이거든요. 이쪽 애들 이렇게 강하고 이녹스 첨단 소재. 다시 여기서 조정 뭐 얼마나 받았다고. 그렇죠?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가서 작년 3월 달서부터 해서 이만큼 올라왔던 종목이고요. 제가 올해 1월 달인가 작년 12월 달인가 이녹스 첨단 추천했는데 그 자리에서 60%나 올라갔는데 이 정도 올라갔으면 30% 정도 빠져도 그렇죠. 예의상 빠져도 되는데 30%가 안 빠져요. 꼴랑 10% 빠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오고 올라가겠다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의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일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IT 부품주들이 고삐가 풀려서 움직일지 아니면 소비주가 또 다시 움직일지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지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바닥 종목으로 줬던 애들 뭐 하나 지금 급락이 나오거나 꺾이거나 박살나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바닥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수익 내는 데 있어서 7월달, 8월달 장은 여전히 좋고 5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뿌려놓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제 낚시터에서 고기 잘 잡히는 데는 그냥 미끼를 아무거나 껴도 되죠. 아무거나 껴서 그냥 던져놓으면 됩니다. 근데 낚싯대를 하나 던지는 것보다는 5개, 6개를 던져놓으면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움직일지 모르지만 좋은 종목들을 그렇게 걸어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걸릴 수가 있고 물고기가 이쪽에서 걸릴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장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논하는 장인 거지 위험해가지고 지금 뭐 무너지거나 박살나거나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7월달, 8월 장은 좋은 종목들을 잘 건져놔야 돼요. 잘 걸어놔야지 그럼 물고기가 나중에 잡힐 때는 정신없이 잡혀요. 때가 되면 여기서도 잡히고 여기서도 잡히고 그러면 손은 2개인데 낚싯대 4개, 5개가 다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막 정신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7월달, 8월달에서 분명히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잘 건져서 갖고 있으시면은 좋을 텐데 그 종목들은 제가 간간히 뭐 공개 방송이나 그렇죠? 그리고 실전 매매 정사 아침 방송에서 얘기는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쫓아와야지 그렇죠?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은 대한유화 문자 종목인데요. 대한유화 제가 이것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대한유화는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24만 8천원 사셨다고요? 그래 그 정도에서도 돌림을 줄 수 있는 자리니까 뭐 공략을 하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거기서는. 근데 이제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만 8천원이면은 뭐 크게 뭐 여기서 뭐 많이 빠져봐야 뭐 20만 원이죠. 많이 빠져 20만 원이고 다시 돌리면서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하나 이제 이거를 공략하는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약세를 보면서 계속 떨어진 종목들은 돌아 올리기 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때가 언제지를 모릅니다. 이게 한 달 뒤에 올라갈지 두 달 뒤에 올라갈지 아무도 몰라요.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 이런 각도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더 떨어지더라도 참고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크면 한 발로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고 떨어질 폭이 작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시장이 강해가지고 많이 떨어져 봤자 뭐 21만 원, 20만 원 수준이니까 뭐 떨어져 봤자 뭐 11%네. 그러니까 11%, 12%가 너무 크다 생각을 하게 되면 조만간에 안 움직이면 한 발 빼서 손절을 하든 다른 걸 들어가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움직일 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정도 폭이면 차라리 내려오면 더 추가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이면 내려올 때 추가 매수 더 하시고 버티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은 움직일 생각은 별로 없어 보이는 종목으로 보이는데 뭐 조만간에 양봉 나오고 거래 실리고 움직이면 좋아 보이겠죠. 그럼 그때는 저도 이 종목을 추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별로 그닥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의 STX 중공업. 자, 매수 가격은 8,370원에 비중 10%. 장대 양봉 나오고 장대 양봉으로 밀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폭락이 나오지 않고 버텨줘야 되는데 버티지 못하면은 깨지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버텨줘야 돼요. 반드시 버텨줘야 되고 여기도 지금 버텨줘야 되고 장대 양봉 나오고 음봉 나오는 종목들은 쉽게 그렇게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먹기에 그게 쉬운 패턴들은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조만간에 급등을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져요, 이거. 무너지거나 아주 징그럽도록 옆으로 몇 개월 동안 횡보를 하면서 줄줄줄 빠지죠. 그래서 이거는 초보자 패턴은 아닌데 아직은 패턴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7,700원 지지가 되고 다시 9,000원, 만 원으로 올라오면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거기서 단기적인 매도 타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7,700원 지지 이탈 시 손절 어느 정도 감소하시고 단기적인 매매 대응 가능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의 이건산업. 이건산업 최근에 이건홀딩스 상한가가 가서 그래서 쫓아갔던 것 같은데 자, 매수 가격은 14,900원에 비중은 40%. 13,0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6,000원 다시 갖다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3,000원 깨지면 손절 좀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요. 공개 방송 들어오는 방법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공개 방송 하러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실전 매매 정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좀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지금 말씀 나왔던 대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잠시 후 11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이 참여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와 주세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은 계속됩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